안녕하세요. 홍스탁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대외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MSCI 관련된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장막판 동시효과 때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LG 그룹 중에서 이제 특히 LG전자죠. LG전자가 장 초반부터 특별한 그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LG전자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보면서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이제 그 트럭이 이제 나오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알겠죠. 뭐 세미 트럭이 이제 트럭이니까 산업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품주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슈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6%가 올랐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 끝나고 봤을 때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 종목도 올랐겠지라고 이제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은 크게 체감받기 쉬운 장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저거 그 리밸런싱 때문에 장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 때 수급을 보시면 분봉입니다. 분봉 때 보시면은 한 번에 지금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거의 뭐 0.5% 이상 이렇게 뽑아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수급이 다 어디에 쏠렸냐면은 이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엔솔, 포홀,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네이버 크래프톤, 다른 것도 뭐 삼성 SDI 뭐 아니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더 좀 탄력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좀 갭 상승을 1% 이상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계좌에서 코스피가 올랐다고 내 종목이 갑자기 올랐나 안 올랐나 이렇게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1조 넘게 들어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는 한 3천억 이 후반에 올라갈수록 이 빨간색이 좀 올라가면서 4천억, 5천억까지 이제 근접을 한 건데 막판에 동시효과 때 5천억이 좀 들어온 거예요. 순매수만.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들어갔다. 그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 갖고 있지 않았으면은 오늘 좀 굉장히 소외받기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한 5% 정도 좀 수익이 났는데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물론 현재 그 옵션 만기 상황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 2,500을 강력하게 넘어서 올라가는 움직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선물 옵션이 이제 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강력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지하되 2,400은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2,400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달이고 12월 달 8일이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뭐 14일 정도로 알고 있는 13, 14 때 마지막 FOMC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은 시장은 모든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볼 텐데 어제 말씀드렸던 일단 종목들 중에서 현대 모백스 이런 거 현우산업은 지금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현대모백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올라왔는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죠? 오전에 올라오는데 더 이상 상승 못했을 때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시 반다. 매도하고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 얘가 그 공장 자동화 로봇 관련 뭐 그런 부분들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현대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밑에 224에서 1년선인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혹시라도 얘가 나중에 뭐 5일선 정도는 이탈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을 해주면은
3,500원 정도, 요 정도면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 근데 기회 안 주고 다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현우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을까봐 매수해서 지금 5,000원 언더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고, 5,04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되겠죠. 제주은행,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오면은 매도 기회로 삼으셔라. 계속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건 좋은데, 분할 매도를 통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기 때문에 주가 빠지기 시작할 때는 대응 못할 정도로 좀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끌고 가실 분들은 가도 되지만은,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라. 왜냐면 시장 주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 되고, 개별 종목으로 좀 봤을 때는 오늘 일단은 포스코 ICT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봤던 게 있죠. S트래픽. 얘가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의 어떤 충전소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지난주에 먼저 며칠 전에 올랐던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ICT부터 볼게요. 종목 중에서는 얘가 수급이 가장 세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이제 1100억 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중요한데,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데, 그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 이렇게 매물대 한번 뚫어주면은 하루는 쉬어갑니다. 하루는 쉬어가기 때문에 여기 6,800원 근처 7,000원 언더죠. 내일 쉬면서 거의 뭐 높은 확률로 거래량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보던 패턴 이렇게 십자 캔들이나 그런 게 좀 보여지면은 포스코 ICT를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상승을 할 때 요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섹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같이 아까 봐야 되는 게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뭐냐면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항상. 그죠? 제가 상한가 나오는 종목 좋아하잖아요. 대신에 얘는 소액이니까 좀 소형주다 보니까 상한가 내고 나서 이렇게 시작 전까지도 이제 밀어버리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50% 밀어버리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올라간 다음에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최소한 9,500원 9,500원 전으로 해서 한 최대한 뭐 9,000원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라테크가 하루 이틀 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일 모레 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가면은 좀 세게 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점점 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에 올라가면은 상한가도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좋다. 근데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는 조심하면서 그렇게 봐주시고, 얘랑 비슷한 게 S트래픽. S트래픽 역시 얘는 그 전에 점상까지도 만들어내죠. 여기 점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현재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그 라인, 이런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약간 5,000원 언더, 5,000원 언더에서 기회가 주면은 한번 자리 잡아 보겠다. 그래서 S 트래픽을 오늘 진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얘가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별한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녀석들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볼 거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밑에서 조정받을 때 예전에 한번 매수하고 난 다음에 2차 타점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밀릴 때 내일 모레 이제 그 게임이 나옵니다. 12월 2일날 신작이 나오는데 콘솔 게임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뭐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좀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21만 5천원 여기를 좀 이탈하거나 22선 이탈을 하면 그렇게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MSCI 그 리밸런싱 이어지면서 이쪽에 수급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매수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점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점상이 아니라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갭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제 이 자리 내일 만약에 조정 나오면 좀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한번 샀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떤 자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크래프톤이 이 상승 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4만원 찍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이 저항받는 각도보다 오늘 이틀 만에 이렇게 정고점까지 다시 올려놨죠. 대신에 오늘 갭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2% 넘게 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하루는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다. 14만원 언더에서. 그래서 삼성전기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내일 만약에 음봉에서 시작해서 삼성전기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가 좀 이렇게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 차익이 좀 있을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만 좀 보고 나머지 이제 이 현대로템을 좀 봐야 되는데 현대로템이 제가 여기 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좀 이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여기 물량을 좀 소화해야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강력하게 프로그램 매매로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얘가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던 물량이 보통은 이렇게 단기 물량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때 어디서 멈추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를 들어갈 생각은 없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에 멈추는 구간을 이제 보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는 소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하락을 기다리는 거죠. 하락을 기다리고 저 프로그램 매매를 좀 이렇게 계속 참고를 하면서 멈추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물량이 매도가 멈추는 구간. 그게 3만원이 될지 아니면 29,000원이 될지 28,000원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갈 때는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현대로템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분위기는 좋지만은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 프로그램 관련된 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메리츠 관련해 가지고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메리츠 그죠? 좀 다른 거 지금 할 게 좀 바쁘니까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양봉도 이틀 연속 나오고 자리도 거래량도 터져서 나쁘지는 않은데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35,000원까지도 오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최근 금융주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주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 피인수되는 기업 중에서는 증권보다는 화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면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제부터도 그랬는데 중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봉쇄를 한다.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를 강화한다. 오늘 같은 경우는 봉쇄를 풀어준다. 완화가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품 주도 오르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봉쇄 해제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강력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FNF
그 다음에 FNF 홀딩스인데 지금 거래량 지금 들어오는 거 보시죠. 이미 근데 상승을 해서 종목이 좀 떠 있기 때문에 상한가도 나오고 여기 상한가도 나오고 종목이 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5일선하고 지금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따라잡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고, 만약에 얘가 29,000원 넘어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때 다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아마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11선 따라오면 11선 이탈하는 자리, 아니면은 21선 따라오면 21선 만나는 자리, 아니면 한 최소한 25,000원 전후 해서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은 조정받을 때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FNF. 얘 말고도 지금 의료 관련된, 그 다음에 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얘 하나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이나 어버브 반도체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파크 시스템을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올랐지, 마지막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그렇게 올랐지,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파크 시스템 일단 저는 11만 1,500원 요 가격 전후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얘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좀 보고 이제 잠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일주일 안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한번 나와주면은 이익 실현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손해 보지 않은 선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파크 시스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메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메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파월 관련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뭔 얘기가 나오더라도 최근에 이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 틀고 나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육방향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돼도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요 어떤 사이에서 상승 쪽으로 이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